네, 환자 현황은 앵커 브리핑으로 따로 정리해드립니다. 어제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 450명 나왔습니다. 국내 발생도 400명대를 찍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54명, 경기도 88명 등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이 돼서 전체 국내 발생 가운데 수도권이 6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 만에 500명 아래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400명대나 500명대나 체감 차이가 크지는 않고 수도권의 확산세 여전히 무섭습니다. 주요 사례들 좀 살펴볼까요? 서울 강서구 댄스 교습소와 관련해서 21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와서 이제 누적 감염자 수가 170명대로 올라왔고요. 서울 마포구 홍대 세교회 관련해서도 11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와 누적 감염자 수가 146명이 됐습니다. 실내 체육시설에서 또 다른 집단 감염 사례도 나왔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탁구장과 관련해서 1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요. 또 노원구의 체육시설에서도 1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시설들은 환기가 어려운 실내에서 격렬한 운동과 또 구호 등으로 비말이 많이 튀게 되고 또 거리두기 자체도 어렵다는 그런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수원지법 안양지원 소속 판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같이 식사를 했던 다른 판사 1명도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이에 따라 안양지원은 청사 전체를 소독하고 지금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또 인천 남동구의 한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도 18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대부분이 70대에서 90대 고령층이기 때문에 위험 요인이 상당합니다. 이처럼 여러모로 상황이 위중해지기는 했는데 수도권 거리두기는 앞서 보신 것처럼 2단계가 일단 유지됩니다. 2단계에서 더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자영업자들 타격이 정말 심각해지는데요. 정부는 그런 점들을 두루 고려해서 절충안을 내놨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분석은 김민혁 기자가 해드립니다. 거리두기 2.5단계는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했을 때 시행됩니다. 한 주 동안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가 400에서 500명 이상이면 2.5단계로 상향될 수 있는데 최근 한 주간 이미 400명을 넘어서며 기준에 들어섰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단계 격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선택한 방식은 2단계 플러스 알파. 사회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최근 집단 감염 발생 위험이 커진 시설에 더 집중하는 이른바 맞춤형 방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2단계 플러스 알파라고 할까요?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맞춤형으로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우리는 정밀 방역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두 차례나 단계를 높였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주까지는 효과를 지켜본 뒤 단계 상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점. 최근 유행이 젊은 층 중심이라는 점도 고려한 걸로 풀이됩니다. 젊은 층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전파할 위험이 큰가 그걸 찾아서 거기에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정밀 방역입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2단계로 높일 필요성도 제기됐지만 이미 2단계를 시행하는 곳도 있고 1.5단계 기준에 못 미치는 곳도 있는 등 지역적 편차가 큰 점을 고려해 일단 1.5단계 시행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지속해서 유행이 확산하는 지역에 대해선 2단계 상향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부산과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 지역이 그 대상입니다. 방역당국은 앞서 거리두기 단계를 높인 효과가 이번 주부터 서서히 나타날 거로 예상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